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복지 문화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나라의 문인화의 거장이십니다. 1981년 동아미술제 대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열린시학사에서 한국예술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대상과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원 문인화 명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프랑스 파리 메타노이아의 갤러리의 초대전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여셨고요. 다양한 저서와 화집도 출간을 하셨습니다. 한국현대서예문인화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대한민국 서예대전, KBS 전국 희호대회 등 다수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신 창현 박종회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마는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83년도부터 꾸준하게 한국적이란 게 뭘까 그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한 3년 전에 개인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한국적 화가들 김한기 선생, 박수근 선생, 박생광 선생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우리 민화하고 같이 어울리게끔 한국적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전시도 한번 하고 있고, 아무튼 꾸준하게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유명하신 분들의 비석에 글씨를 내가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소학 송진우 선생 동상이 큰 게 있는데 네. 거기 뒤에 일대기를 내가 썼어요. 그게 내가 굉장히 자랑거리인데 그게 한 줄잡아 한 3,000자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의 김성수 선생님이라든지 또 심지어 나홍규 선생 그런 분들의 비문을 좀 썼고요. 그대로 한국적인 건 뭘까? 서예는 한국적인 게 없을까? 이런 연구를 많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문인화가의 거장이신데요. 네. 먼저 문인화란 어떤 그림인가요? 그러니까 문인이 그림이다 이런 건데, 그 문인이라는 건 지금 생각하는 문인이 아니고, 시 쓰고 소설 쓰고는 문인이 아니고, 시서화, 그러니까 그 시도 잘 쓰고 글씨도 잘 쓰고, 더욱이 나아가서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도 잘하시고 역사도 잘 아시고 철학도 잘 아신 분들이, 그런 분을 문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린 그림을 문인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시서화 삼절이라고 해서 시를 쓰든지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안목,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그 내면의 세계, 또 서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그림이 지금의 건 시서화라고 해서 문인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시를 쓴다는 거는 요새 좀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좋은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시에 대한 소견, 그러니까 좋은 시를 보고 그 무릎을 칠 정도의 감흥을 받는다든지 이런 느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그 서예를 보면 이제 그림 그려놓고 옆에다 시를 쓰는데 화제라고 해서 그거를 쓰기 위한 서예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서예라는 거는 5채가 있습니다. 5채. 그러니까 해서가 있고 행초서가 있고 예서가 있고 전서가 있는데, 이거를 다 섭렵을 해 봐야지 된다. 섭렵한 다음에 그림을 그린 게 문인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예에서도 해설을 안 쓰면 균형 감각이 없고, 행초서를 안 쓰면 리듬을 모르고, 예서라는 걸 안 쓰면 무게가 없고, 전서를 안 쓰면 중봉이라는 걸 모른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서예에도 5채를 다 섭렵한 다음에 그림으로 옮겨 넣어야지 진짜 문인화가 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사철이라고 해서 문학도 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돼서 음. 그거는 이제 내면의 세계니까 이게 곧 인문학인데요. 인문학 거기까지를 다 해서 아주 훌륭한 인품이 돼서 나온 거가 문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인화란 작가의 정신과 삶의 철학이 담긴 것이다라는 말씀을 음. 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정신이랄까요? 그 정신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사철에서 나온 선비 정신이죠. 그러니까 아주 강직하게 선비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제 그 추사라든지 표암 강세원 선생 같은 분들이 한국 문인화의 대가신데 이 표암 강세원 선생님은 우리나라 추사 선생보다 훨씬 일찍 태어나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 그분은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왜 중국 산수하고 달라가지고 한국 산수하는 산세는 20개 이렇게 많냐. 그래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그냥 처음서부터 혼자 독학을 하셨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네. 좋은 그림을 봐가지고 그걸 자기 나름대로 그걸 그대로 임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구 그림이 아니다 하는 거를 그걸 표시를 안 하면 가짜가 되니까 이건 누구 그림을 모방을 했다 음. 하시는데 연구하시는데 독보적인 그렇게 했고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단원 김홍도 선생님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네. 아주 그런 서양화 기법을 그때 시대에서 도입을 했고 여러 가지로 했고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감시관이 서예나 그림을 글씨나 그림을 보는 그 눈이 엄청나서 그 감시관으로서도 상당한 아주 일가를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신이 인품이 돼야지 그 그림이 된다 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우리 선생님께서 그 펴내신 화집에 보면은요. 제가 음, 워낙 뭐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긴 합니다마는 매화도 있고 난초도 있고 음, 국화도 있고 대나무인 이렇게 사군제를 주로 많이 그리셨잖아요. 음. 그 사군제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내가 미술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이 화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사군자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예, 서예를 내가 먼저 7살 때부터 했어요. 선친의 덕에. 네. 그런데 쭉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서예 갖고는 좀 양이 안 차다.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군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사군자는 이제 계절별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매란 국죽 그랬으니까 매화는 봄, 나는 여름, 국화는 가을, 대나무는 이제 겨울로 표현했는데 이 사군자란 거가 이게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 사군자는 근데 다 이름이 있어요. 네. 그 사군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그저는 보면 육군자, 팔군자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책을 보니까 이게 맹상군, 평원군, 춘신군, 신릉군 이 네 사람을 엄청난 선비셨던가 봐요. 그래 네 가지를 이 네 분한테 비유를 해가지고 사군자라고 했거든요. 사군자는 사군자밖에 없는 거지 육군자니 팔군자니 십군자는 없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군자를 하는데 문인으로서의 최고의 그 가치를 거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군자는 제일 처음에 화가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하지만은 결국은 자주 그려봐야 된다. 그걸 음. 그래야지 사군자가 제대로 되면 다른 그림들이 소위 속기가 없다. 천박하지 않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군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 선생님 그림에 보면은 시를 담은 시아집도 많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시와 문인화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 그 있을까요? 문인화 자체가 시 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있고 사회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화중유시 시중루화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림 속에는 시가 있어야 되고 시 속에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는 그 모든 거를 엑기스만 뽑아내 가지고 시를 쓰잖아요. 소설은 두 번 다시 읽기가 싫지만은 시는 읽을수록 매력이 있고 맛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문인화를 보면 여백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그려가지고 항상 봐도 그 멋이 있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냥 그림 속에 시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자꾸 후배들한테 권하는 거는 그 시를 자꾸 봐라. 시를 봐야 되고 아주 좋은 그림들 문인화를 보고 그러면 그 속에 그림 속에 시가 있으니까 그 그림들을 자꾸 보고 그 그림의 감흥을 느낄 정도가 된다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그 구도를 잡는데도 그렇고 뭐를 그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거가 자꾸 발상이 된다 생각이 발상이 된다. 그래서 그 자꾸 권하죠. 그러니까 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인화 자체가 시입니다. 시. 그래서 여백이 많고 자꾸 봐도 실증이 안 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문외한이긴 하지만은 그 음, 시와집을 읽으면 훨씬 더 시를 더 보게 되고 그림을 더 보게 되고 그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시화집을 내가 많이 두 권을 아주 의미 있는 책을 두 권을 내왔는데 네. 그게는 전부 우리나라 시인들요. 나는 이제 처음에는 이 중국 시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도연명, 이태백, 두보모 이런 분들 많이 해서 도연명 거를 주로 많이 쓰고 이태백의 시를 많이 썼는데 그다음에 그 만해 선생 기념관에서 그 만해에 대한 그 시 그리고 현대 시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하나 내고 싶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내가 응해가지고 한번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시는 엄청난 참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만해시에 굉장히 내가 매료돼가지고 그 만해상도 받고 만해 기념사업회에서 그렇게 초청을 해서 했는데 그 중에 그 리듬이 또 만해 선생 시하고 내 그림하고 굉장히 그 리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시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지훈 선생 시라든 박목을 선생 뭐 이제 윤동주 선생 우리 민족 시인들 신라의 향가서부터 우리 민족 시인들까지 전부 이렇게 내 그림하고 만나게 했었거든요. 이게 네.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좀 모르는 사람들은 음, 저처럼 문외한들은 문인화는 과거 선비들이 그리던 그림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음. 현대 사회에서 문인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에 문인으로 생각해서 한다면 지금 현대 문인화는 없습니다. 문인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장르에서 화가들도 그러고 우리들한테 가끔 핀찬을 줍니다. 이 시대에 문인화가 어디 있어 이렇게 야양거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는 그게 조금 달리 생각한 거가 현대에서도 아주 교양서적들이 물론 번역판도 있지만은 우리 교양서적이 너무 많다. 그렇고 너무 좋은 시들도 많으니까 그거를 해서 자기 인품을 승화시키고 인품을 고매하게 하면 그것이 꼭 한시를 안 쓰고 꼭 화제를 안 쓰더라도 그 자체가 문인화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예술은 일단은 순수해야 되고 문인화만큼을 시를 하나 글씨 쓴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요새 아주 우리 한시를 쓰신 젊은 사람들도 아주 엄청난 좋은 시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시를 많이 읽고 자기 정신적인 수양을 아주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게 두 가지잖아요. 맹자가 얘기한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면 악하게 된다. 네. 반면에 순자는 악하게
태어났는데 그냥 순한 척하고 살다가 결정적인 거는 악인이 된다. 그런 거 네. 한편 생각하면 요새 세상 보면은 순자 학설이 맞는 것 같지만 여태는 맹자 학설 아주 순수하게 태어났으니까 그거를 인문학으로 오염되지 않게 노력한 거가 인문학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좋은 시절, 좋은 시, 좋은 수필 뭐 그런 책을 많이 봐가지고 인간이 순수하게만 만든다면 현대의 문인화도 꼭 한문으로 시를 안 쓰듯이 우리나라 시, 좋은 시들을 많이 쓰면서 속 그렇게 그 시가 듬뿍 담긴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현대 문인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7살 때부터 서예를 인제 하셨다고 앞에서 말씀을 해 네, 주셨는데 네. 그러면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언제 그렇게 화가가 되시기로 하셨는지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 살다 보니까 서해 와서 근데 네. 그걸 이제 시골에서 서당을 다니면서 음. 서예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만큼은 서예를 굉장히 고루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시골에서 쓴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도 취향이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야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려니 뭐 석고대생 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가 사군데를 시작해서 들어가 음.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림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이제 서예를 7살 때 했는데 15살 때 내가 그 천자문을 쓴 게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네. 그거 상당히 의미가 있게 생각하고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이 좀 변하대요. 그래서 음. 이제 문인화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문인화하고는 그 양이 안 차요. 그래서 음. 그러면 뭐 이게 다른 거를 해보자. 그래서 판화전도 한번 해봤고 음. 꼭 문인화라고 해서 붓으로만 그려야 되는 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안은 뜬 게에 점심을 먹고 나오다가 나무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거 꼭꼭 씻다 보니까 그걸로 이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다 하는 그 발상이 돼가지고 네. 그 목필이라고 그래서 이쑤시개를 해가지고 그렸어요. 그때 그래서 그 상당히 참 발상이 참 좋다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실험 정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거네요. 네네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선생님은 인제 지금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음. 예전에는 꽃미남으로 불리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과찬이시고요.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좀 '다른 길로 너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질문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아버님은 내가 한의사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 가지고 인제 친구의 한의사 그때는 한의사가 아니고 한약사인데 한약방을 하신 분인데 거기에서 자꾸 걔를 보내서 그 의술을 좀 배워보면 어떤가 그래 가지고 거기 가서 좀 했는데 지금도 한의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원서를 놓고 가끔 보는데 그거는 인제 현대 의술이 과학이라면 한의학의 그거는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참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것도 하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한의사가 되셨으면은 너무 인기가 많아 가지고 아니 재밌어요 네. 굉장히. 그래서 이 동양의대라고 네. 2 년제 대학이 있어요. 그게 네네네. 보문동에 있었는데 그때 가끔 거기를 놀러 가고 그랬어요. 음. 그래 동양대학일 것 같은데 그 대학을 경희대학에 에서 산 거가 그게 지금 경희 한방학과가 된 거죠. 그래서 아 경희 그렇군요. 그래 그
견신이 되고 그만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네. 또 우리 한의사 선생님으로 만날 뻔했네요. 한의사들 만나면 너무 좋아요. 얘기를 하고 뭐 네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저쪽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철학적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대상과 대한민국 전통예술 전승원 문이나 명인에 선정되셨어요. 네. 이거 어떤 의미의 상인가요? 그 자랑스러운 그 상은 별로 저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누가 준다고 그래서 받은 거고 네. 이제 전승 그거는 네.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좀 흥미를 둔 거는 거기 심사한 사람들이 다 후배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 혼자만 아니고 5분인가 4분인가를 했는데 후배가 주는 상이라서 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열린 시학에서 한국예술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 네네네. 한국예술상이라는 건 어떤 상인가요? 그게 열린시학사가 지금도 이제 진도에 가면 시화박물관이라고 엄청난 박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행인고 경기도의 대학교 교수가 하는 건데 그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만해 선생 시에 매료돼가지고 엄청난 대작들도 많이 오고 실험정신껏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상을 정하는데 딱 이제 시 부분하고 미술 부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상을 준다고 한번 가봤더니 그 파트너가 김남조, 내가 너무 좋아하시는 김남조 선생님이 네. 김남조 선생하고 같이 시 부분 내는 그림 부분에 준다고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참 좋게 생각한다, 의미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상이었네요.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개인전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 메타노이아 갤러리 초대전에도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야기 좀 네, 들려주세요. 그런데 네. 예, 프랑스의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미라는 큐레이터가 한번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거를 작가를 찾고 있는데 그 누가 내를 소개하더래요. 그 메타노니아 그 갤러리에서 한국적인 걸 한번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찾아와 그 기회가 됐는데 지금도 이수미라는 그 큐레이터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연계가 됐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큰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pompidu 광장 앞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파리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좀 받아주라 이랬더니 네. 기왕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6월 달인데 너무 덥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을 시켜서 허가를 받으려고 갔더니 다른 외국 작가가 거기를 쓰게끔 돼 있더래. 토요일이라서 아이고. 토요일에. 네. 그래가지고 하숙씨 앞날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허락한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먹이 잘 받는 비단 그거를 네네네. 2m에 10m 짜리를 준비를 해갖고 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형 소나무 이렇게 퍼포먼스 한 거가 상당히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프랑스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진작가인가 봐요. 네네. 처음에 와서 보더니 끝날 때 내하고 그 작품하고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2시간 열을 거기서 기다렸다가 그걸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 앞에 앉아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앉아갖고 사진 하나 찍은 게 지금도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사진이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네. 그리고 네. 83년도에 로마에 가서 전시를 5사람이 가서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서양화하는 분하고 한국 가신 분, 또 한국화 2분, 또 서양화 2분. 근데 그 중에서는 지금 돌아가신 제주대학의 변시지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화가가 같이 가셨는데, 그때 이제 갤러리 이름이 뭔 아르떼 화랑이었는데, 그때
그 유화가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친밀감이 있고 관심 있게 볼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먹으러 연꽃 하나 그린 거를 그 이탈리아 사람이 자꾸 몇 번 와서 보더니 자기가 그걸 사겠대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데 당신들 눈에는 저런 그 서양화나 그것들이 더 눈에 익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음. 서양화 그런 건 우리가 다 해버린 걸 왜 니들이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산수화를 그린 걸 봤더니 아 저거는 중국 거 아니냐 왜 니들이 그리지 그런 거 하면서 내 그림은 이제 연꽃 먹에 조그마한 건데 자기가 사겠대요. 그래서 아주 그 의아해서 이제 딴 사람들은 이제 교포들이 아는 사람들이 와 사주고 그랬는데 이탈리아 사람이 그걸 산다고 그래서 그래 봤더니 그 먹색이 그렇게 좋대요. 자기가 느꼈을 네. 때는 네. 먹색이 그렇게 좋고 여태 보지 못한 그림이고 먹색에 그렇게 오묘한 색이 난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다. 그랬더니 직업을 물어봤더니 뭐 그때 그 농림부 장관 비서라고 그러더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먹여야지 세계에 어필할 수 있고, 먹여야지 동양에 먹여야지 서양에 음. 칼라하고 도전할 수 있겠구나 해서 세계에 도전을 하려면 먹밖에 없을 거 아닌가. 그리고 가장 한국적이란 걸 해야 되겠다. 83년도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 해인가 거기 이제 우리나라 향시 이 신라의 향가서부터 뭐 제망매가 뭐 가시리 정읍사부터 음. 쭉 해가지고 형상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 시인들 네. 그 이상화 선생 이윤상 선생까지 쭉 해서 전부 한번 내 그림하고 만났죠. 그렇게 다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그림 그리는 일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평소에 네네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젊었을 때는 산을 많이 갔습니다. 산을 음. 갔고 산이 좋으니까 그렇고 낚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골프 같은 거는 내 나름대로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안 했고 그런데 지금에는 그래도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보통 네. 8번은 걷고 그런데 이제 욕심이 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소위 갤러리 그림보다는 미술관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한번 다시 음. 이야기하면 소품보다는 큰 작품을 하면 네. 일단은 신명이 나요. 그냥 일단은. 네. 그리고 소품은 또 어려운 거는 큰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적은 것이라고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그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까 그래서 이쑤시개로 대받고 큰 작품을 해보면 어떨까. 그게 좀 내 양에 찬 것 같고 큰 작품 할 때는 그렇게 그럼 나이도 있으시니 어떻게 저런 걸 하냐고 그래도 그렇게 체력이 딸리거나 그런 건 아직은 네. 모릅니다. 네. 네. 저도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인제 큰 그림 그리시는 거 봤는데 뭐 네네네. 젊은이 못지않게 붓을 네. 휘두르시는데 네. 와 진짜 너무 멋지던데요. '어디서 그런 아니야. 에너지가 나오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네. 정말 대단하세요. 그 문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 세대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나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 참 어렵습니다. 그 문인화라 그 음. 자체가 어렵고 진짜 문인화 하려면 그 정신세계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군자도 이제 문인화는 선을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매란국죽이지만은 배울 때는 난초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시작을 하시고 글씨까지 또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젊은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하려면 글씨까지 해야죠. 그런데 일단은 늦지막에 뭐를 하시겠다면 난초부터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좋은 그림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아주 안목 있는 좋은 선배들이 권한 그림이 이거는 이래서 좋다 한다더니 권한 그림을 많이 음. 봐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 시상이 떠오르고 시가 느껴지고 어떻게 그려봐야 되겠다 하는 거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럼 많이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요새는 문인화가 없고 문인화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스케치 같죠. 간단하게 그림이 문인화인 줄 착각들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진짜 해보려면
좋은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 좋은 선배들의 추천을 들어서 좋은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 많이 그려야 되고 그거를 많이 입문을 해보면 거기가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네. 어디서 문구를 봤는데 그림이 마음이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문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그렇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문사철 그러니까 시서화나 하더라도 문사철 인문학으로서의 그 내면을 다지고 고매한 인품을 만든다면 그 문인화를 그리더라도 그렇게 천박한 그림은 아닐 것이다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인품이 되면 마음가짐도 말 표현 자체도 그냥 순수하고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뭐를 하면 그것이 문인화로 나타나면 좋을 것이다 그런 거죠. 네. 앞에서 잠깐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작품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역시 한국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일본 글씨를 보면 그 국적을 안 써놔도 이 사람이 일본 사람 글씨구나 이걸 알아보고 또 중국 걸 보면 그냥 중국 거구나 하는 걸 알아보는데 한국의 글씨라든지 그림을 내놓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이거 어느 나라 거지? 그걸 갖다 보면 일본 거 아닌가 중국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들을 하는데 그 한국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 건가? 한국성이란 글자 하나만 써더라도 저 사람이 한국 글씨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한국성을 찾아야 될 거다.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계적으로 그 아주 거창한 옵션에서도 고매가로 팔리는 김한기 선생이라든지 박수근 선생을 그냥 그게 나타나줘요. 한국적 그리고 뉴욕 그 옵션 같은 데서도 엄청난 가격으로 팔려나가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고 한국성 글씨도 그렇고 글씨도 한국성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쭉 올라가면 손재영 선생이라고 유명한 사회가가 계셨는데 그 사람이 중국 거하고 다른 우리 거가 없을까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분의 특성이 왜 중국 거는 왼쪽이 가늘고 오른쪽이 굵었다면 그 어른의 글씨는 반대로 쓰셨어요. 왼쪽이 굵게 하고 오른쪽을 가늘게. 중국 거하고 반대로 해보자. 네. 그래서 한국성을 찾아보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대문학이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를 쓴 거가 현대문학인데 그건 너무 아름다운 지금도 잘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성, 한국적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꿈이죠. 네. 선생님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복지 문화 시간으로 오늘은 우리나라 문인화의 거장이신 창현 박종회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